기록보관소 X 1992년 첫 반영된 일본 애니메이션 크레용 신짱. 한국에선 짱구는 못 말려로 알려져 있죠. 귀여운 5살 꼬마의 철없는 행동, 그리고 좌충우돌 가족 일상의 중심이지만 사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 오늘 우리가 기록보관소 X에서 꺼내볼 이야기는 바로 짱구는 못 말려에 숨겨진 괴담, 그리고 미스터리입니다. 언제부턴가 떠돌기 시작한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 짱구를 보며 웃었던 이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죠. 짱구는 사실 이미 죽었다. 이른바 짱구 유령설입니다. 이 괴담은 2000년대 초반 일본의 한 인터넷 포럼에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올려진 게시물이었지만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구체적이었고 이내 일본 전역의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짱구는 5살 무렵 길을 건너던 중 갑작스레 달려든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한 이는 바로 엄마 복미선이었습니다. 충격과 상실로 무너진 복미선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매일 똑같은 하루 속에서 이미 세상에 없는 짱구를 머릿속으로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 짱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철없는 농담을 던지고 엉뚱한 행동으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엄마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니메이션 속 짱구의 행동은 종종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5살이라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치와 화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돌발적인 대사들. 그 이유는 엄마 복미선이 짱구를 기억 속의 이미지로 복원했기 때문이란 해석입니다. 가족들도 어딘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빠 신영만은 항상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대부분의 에피소드에서 사건은 반복되듯 되돌아옵니다. 이웃들 역시 마치 프로그램에서 특정 패턴의 말과 행동을 되풀이하죠. 한 팬은 이를 두고 짱구의 세계는 복미선의 머릿속 기억 공간이다. 그녀가 다시 상실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만든 완벽히 통제된 작은 우주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짱구가 살아있는 듯 웃고 뛰노는 이 세계는 과연 따뜻한 환상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한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감옥일까요? 이 괴담을 접한 팬들 중 일부는 짱구를 다시는 웃으며 볼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그 안에 묘하게 스며있는 정체불명의 공허함과 쓸쓸함. 어쩌면 우리는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 속에서 짱구는 못 말려를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5살의 천진난만한 장난기,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처절한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짱구의 동네, 떡잎마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짱구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곳. 햇살이 잘 들고 공원이 있고 동네마다 익숙한 주민들이 사는 평범한 주택가죠. 그런데 이 마을이 실은 전혀 평범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떡잎마을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통제 실험 구역이다. 일부 팬들은 이 마을의 구조 자체가 이상하다 주장합니다. 먼저 시간이 정지한 듯한 반복. 짱구는 5살이고 철수, 유리, 훈이, 맹구도 늘 그 나이입니다. 신영만은 언제나 회사에 지각하고 복미선은 늘 장을 보거나 청소를 하며 화를 냅니다. 심지어 배경으로 나오는 거리, 건물, 가게 배치는 1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짱구가 사는 떡잎마을은 도쿄 근교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작 도쿄 시내나 다른 지역으로의 구체적인 이동은 거의 등장하지 않죠. 마치 어딘가로 나가는 것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짱구의 친구들, 이웃들, 학교 선생님들까지 그들의 행동 패턴은 지나치게 규칙적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는 항상 조용하고 계획적이며 유리는 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태, 훈이는 고지식하고 정의감 넘치고 맹구는 그냥 맹구죠. 이런 고정된 캐릭터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 마치 어떤 역할에 고정된 인형극의 등장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괴담의 결정적인 단서는 극장판 어른 제국의 역습과 로봇 아빠의 역습 같은 스페셜 에피소드에 등장합니다.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 어른들은 과거 회상에 빠져 현실을 포기하게 되고 아이들은 무력하게 끌려가게 되며 떡잎마을 전체가 일종의 세뇌구역처럼 묘사되죠. 로봇 아빠의 역습에선 신영만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짱구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빠가 복제된 존재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마치 영화 트루먼 쇼나 웨스트월드를 연상케 합니다. 주인공은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그의 주변은 전부 조작된 시나리오. 그는 관찰당하고 감시당하며 언제든 리셋 가능한 실험실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이죠. 이 괴담을 믿는 이들은 말합니다. 짱구는 실제 인물이 아니며 어린이 인지 실험을 위한 인공 시뮬레이션 안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를 살고 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떡잎마을의 사람들은 짱구가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짱구가 어른이 되거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늘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엔 다시 원래의 5살 짱구로 되돌아온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보며 웃었던 그 평화로운 동네는 사실상 관찰 가능한 인간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완벽한 실험실이 아니었을까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장난을 치고 엄마에게 혼이 나고 친구들과 놀고 자기 전에 만화 영화를 보는 그 짱구. 그는 스스로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는 그저 누군가의 손 위에서 매일 처음처럼 살아있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짱구는 못 말려의 창시자 우스이 요시토. 그의 죽음 뒤엔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얽혀 있습니다. 2009년 9월 11일 금요일 일본 군마현. 만화를 마감한 그는 잠시 쉬어야겠다며 등산을 나섭니다. 가족에게 아라후네 산에 다녀오겠다는 간단한 말을 남긴 채 그날 이후 우스이 요시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출판사에서도 가족에게도 어떤 소식도 없던 그는 결국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은 수색에 나섰고 실종 8일 만에 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장소는 아라후네 산의 절벽 아래 해발 1423m, 고지에서 수직으로 떨어진 120m 깊이의 낭떠러지. 그곳에 얼굴을 심하게 다친 시신 한 구가 가방과 등산복 차림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지문, 소지품,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통해 그 시신이 우스이 요시토란 게 최종 확인되죠. 사인은 실족사. 등산 도중 절벽 가장자리에서 사진을 찍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던 것이 공식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많은 이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우스이는 등산을 자주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오른 아라후네 산은 낯선 곳이 아닌 여러 번 방문했던 익숙한 산이었습니다. 전망대가 있는 절벽 근처는 특히 위험 구간으로 잘 알려져 있어 오히려 평소 등산객들이 조심하던 장소였죠. 하필이면 그 절벽 끝에서 실수로 떨어졌다는 설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일본 웹과 커뮤니티에선 이상한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스이 요시토는 살해당한 것이다. 짱구는 못말려를 통해 사회를 풍자하다 누군가의 미움을 산 것이다. 그는 짱구의 마지막 결말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그 내용을 말리려던 이들에게 죽음을 맞았다.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였지만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번졌습니다. 짱구는 자폐하다. 짱구는 이미 죽었고 엄마 복미선이 환각 속에서 키우고 있다. 이런 괴담은 해외 팬덤으로도 확산되었고 실제로 관련된 팬픽과 이미지,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출판사는 그 어떤 의혹도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그는 평범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반복했을 뿐이죠. 어시스턴트와 애니메이션 제작진들이 그의 스타일을 최대한 살려 시리즈를 이어갔죠. 하지만 팬들 사이에선 이상하리만큼 비슷한 반응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짱구가 더 말랑해졌다. 예전처럼 사회를 비꼬는 풍자가 없어졌다. 가끔 있던 음산한 느낌이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지금 짱구는 더 이상 어른의 불편함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미스터리 기록보관소 X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